수익 참 이쁘다. 이것도 이제 9억 5천이 넘었고요. 이것도 뭐 한 꽤 많이 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46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4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40대라 그러면 정말 낀 세대죠. 정부에서 어떠한 혜택을 줄 때 그 혜택을 제일 많이 주는 연령대는 20, 30대. 그 다음에 또 뭐 60대도 있고. 근데 40대는 이상하게 혜택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나는 여유롭지 않은데 왜 나라에서 날 이렇게 보지? 라고 하는 불만이 되게 많은 게 바로 40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40대가 제일 힘들거든요.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하지만은 제일 불안한 나이 중에 하나가 40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아직 40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쌓아가면서 30대와 40대의 그런 위기감은 참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남성분이 아닌 여성분의 얘기를 들려드렸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46세 내 삶을 시작하다. 46세면 늦을까요? 빠를까요? 새로운 것을 시작했을 때 46세. 애매하다. 애매하죠. 뭔가 늦은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나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직장도 다닐 수 있어. 난 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은 여자로서의 삶이 있잖아. 우리는 아이도 낳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엄마란 이유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성분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오고 육아휴직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게 굉장히 힘든 나이가 또 40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아이 둘 낳고 일하는 엄마가 몇 명 있지라는 거예요. 40대 여자들이 거의 없네? 왜 없지? 아이가 둘이 되니까 육아휴직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1년 3개월의 공백을 과연 이 조직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 낳은 게 죄 아니잖아요. 당연히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키우고 나다 보니까는 그 조직에서 어느 순간 나를 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성분도 변화가 있어야겠구나 생각했대요. 변화. 내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내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도태되고 나올래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들이 원하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뛰어든 게 무엇이냐?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여러분들, 부동산 쉽나요? 그분 첫 번째 부동산은 실패를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거든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월세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받고 나니까 아차 싶더래요. 근데 아차 싶으면 어떡합니까?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 시작했던 게 실패를 한다? 어떨까요? 첫 번째 도전이 실패를 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합니다. 두 번째 도전도 실패를 합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애기 아빠한테 뭐라 그러지?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까? 생각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의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한 이유를 보면은 직장 맘이다 보니까는 시간도 없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내가 그동안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잘 채워야 될 것 같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투자도 잘하고 싶고 좋은 엄마이고 싶고 좋은 와이프이고 싶고 좋은 직장인이고 싶고 근데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을 다 건드니까는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하죠? 모든 걸 잘할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거를 하지 않았대요. 일단은 내가 실패한 것을 먼저 돌아본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을까 했더니 시간도 쫓기고 있죠. 그리고 잘 모르죠. 내가 이것저것 전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조금 배운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주특기 찾기를 했습니다. 주특기 찾기. 제가 유도를 할 때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특기였습니다. 자신 있게 잡았을 때 내가 정말 자신 있게 걸 수 있는 기술. 그게 주특기란 거거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딱 하나만 먼저 파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맘에게 주특기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 공매 다 좋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서 뭔가 관리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화로도 임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임장을 좀 덜 가도 되고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가치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매입을 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발전되는 것을 지켜보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눈을 돌렸다 그래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한 2년 3년 전 단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빨리 들어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입주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주특기를 만드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2019년 10월 달 발표 보이죠? 경매로 재개발 재건축 물건 투자하는 방법. 경매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안다 그러면 정말 하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뭐가 되죠? 경매를 알게 되고 플러스 공매를 알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건을 보면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9년 10월 달, 2월 달 발표죠. 경매로 매입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 유의할 점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뭐밖에 없죠? 수익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무엇을 말씀드리냐? 돈을 지키는 방법 알아야지만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고요. 그 지키는 걸 하다 보니까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실패가 없었다 보니까는 남들보다 2배, 3배, 4배 더 빠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잃지 않으면 돼. 내가 지금 잃으면은 돈을 잃는 게 아니야. 시간을 잃는 것이야. 나는 젊은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 물건 투자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비례율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한지 지속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재개발 물건 매수 타이밍과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산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요. 빠져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의 투자금이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작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과 투자 포인트란 말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무조건 산다고 해서 돈 버는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시작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마다 풀어가는 게 다 다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산다고 해서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것이든 간에 매입을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돈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매수를 어떤 시기에 해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다 보니까는 아파트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도를 할 때 뭐라 그러면요. 아까는 주특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보조 기술이 생깁니다, 우리는. 주특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이제 보조 기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조 기술 어떤 거죠? 아파트를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도 보셨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영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5억 원 아파트 단동 1,800만 원으로 사는 비밀. 이걸 딱 보시더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족장님, 저도 저 투자 방법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나의 보조 기술로 해 가지고 저보다 더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시더라고요. 지방도 매입한가 하면은 서울 아파트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죠. "족장님,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영상을 찍잖아요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내가 정말 가질 수 있는 주특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이런 핑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투자자로서의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자신을 후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저 영상 찍을 때만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선수리 세팅하는 방법을 안 다음에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를 때. 혹시 그럴 때 아시나요? 이분은 지금 인제 곧 5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현타가 옵니다.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죠. 그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맞나? 가족을 보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나?'
'우리 신랑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저한테. "족장님 저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이분은 거의 1 년에 한 번씩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저 그만할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지금 내려놓으면은 지금 정말 편하거든요. 아까 주특기를 가졌고 보조 기술을 가졌고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누구나 현타가 옵니다. 저도 그랬듯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좋아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에요. 뿌리치고 싶어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실력이에요. 이렇게 인제 1년 3 개월 공백이 생기고 '조직 감당할 수 없었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 부동산에 바쳤던 3 년의 시간이 있는데 정말로 주특기를 만들었는데 내가 또 쉬고 오잖아요? 그럼 또 그 똑같은 육아휴직 같은 느낌이 또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실패 같은 것을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잖아요. 싹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께서 처음 매입을 했고요. 지금은 18채 부동산을 매입과 매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칭찬에 되게 좀 박한 사람이거든요. 잘했다는 사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료를 쭉 저도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아 참 잘하셨다. 그리고 참 고맙다.' 경매라는 부분도 충족시키고 일반 매매도 충족시키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상가, 주택, 빌라 그쵸. 이렇게 수익 참 이쁘다. 이것도 인제 9억 5 천이 넘었고요. 이것도 뭐 한 꽤 많이 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업데이트한 자료니까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안 나가 주셔서 고맙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포기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고.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포기하고 싶으시면은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제는 곧 인제 50 세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래도 투자 되게 열심히 하시고요. 재밌게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좋은 에너지 넣어 주시고요. 여러분들 46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인가요? 그때 시작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3 년만 이 정도 수익 낸다. 괜찮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40대 여성분들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특기를 가지는 시간이 크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해." 그런 말 하더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는지 알아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쪼끔만 더 열심히 살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